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소위 말하는 야동 또는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보통 포르노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야동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야동이라고 오늘은 좀 통일해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야동에 대해서는 한때 이제 예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실 나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야동을 보는 것은 뭐 성인 남자로서 당연한 그런 거고, 그것을 이렇게 희화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 집에 갔더니 거기 뭐 컴퓨터 야동이 잔뜩 쌓여져 있더라. 아니면 뭐 이제 그 남편이 라디오에 나왔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라디오에 이제 그러니까 청취자처럼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야동을 많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이제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인 남자는 이제 야동을 보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고, 약간 쑥스러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웃어 넘기는 용어로 많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또 그런 게 또 좀 자극적이고 하니까 재밌으니까 이제 많이들 그거를 희화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동이 위험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의 사람들의 인식이 야동 자체는 뭐 괜찮은데 어른으로서 뭐 성인으로서 볼 수 있는데 좀 극단적인 것이 좀 위험하다 라는 정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안 보고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회복을 도와온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야동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좀 세미한 것이든 아니면 좀 그러지 않은 것이든 어쨌든 야동 자체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제 뭐 이게 이유는 아닌데 사실 좀 극단적인 부분에 가면은 꼭 이제 야동의 그 어떤 범죄에 꼭 촉매제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성범죄자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집에 컴퓨터 안에 봤더니 포르노가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 야동이 많이 있었더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 흉악한 성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야동을 보고 따라했더라. 또는 이제 부부 관계나 아니면 뭐 연인 간의 관계에서 이제 뭐 사귄다고 해서 또 결혼했다고 해서 어떤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또는 좀 가학적인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들을 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야동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또 여기서 하는 생각들은 뭐냐면, 극단적인 그 야동이나 포르노가 문제지 일반적인 뭐 이렇게 나오는 연기하듯이 이렇게 뭐 그런 포르노들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일반적인 야동도 삶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야동은 TV 채널을 돌리는 것 같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시요. 야동은요, TV 채널을 돌리는 것 같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TV 채널을 돌릴 때 여러분 어떻죠? 보통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돌리냐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뭘 봐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나요? 그러지 않죠. 감각적인 것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각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TV 보다가 재미없으면 돌리고, 또 보다가 재미없으면 돌리고,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채널을 선정하는 기준은 머리가 아니라 감각이에요. 그리고 감각에 따라서
그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채널들을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혀 내가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던 주제거나 재미도 없었던,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거를 보고 있는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것저것 볼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넘어서 가다 보니까 나중 돼서는 좀 막장 드라마 아니면 좀 폭력적인 영화 아니면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또는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주제의 영화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안에 감각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채널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더 감각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따라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TV를 보다가 끝에쯤에 내가 이걸 왜 봤나 후회하기도 하고, 또는 시간을 낭비했다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내용 때문에 찝찝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이렇게 보고 나서 찝찝한 경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TV들을 보다가 그 다음 시간쯤에 하는 TV 채널들이, TV 프로그램들이 막 그런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궁금한 이야기 땡땡, 뭐 뭐뭐가 알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뭐 살인 사건 아니면 뭐 무슨 미수 사건, 뭐 폭력 사건, 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사건들, 막 이런 사건들을 주제로 해서 그런 거를 자극적으로 이렇게 다른 프로들이 종종 제가 보던 프로 다음으로 이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나는 볼 생각도 없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예고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쭉쭉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 보고 나면 굉장히 불쾌하고 찝찝한 경험을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TV 채널을 볼 때 우리는 감각에 의지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돌리게 되고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을 따라 가게 됩니다. 이런 것에 아주 집약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볼 때 물론 정보를 찾는 것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사실 재미나 아니면 무료하거나 또 시간을 죽이거나 이렇게 보내려고 유튜브를 볼 때 우리가 어떻죠? 유튜브는 그 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뭔가 사람들의 더 오랫동안 보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아주 편집을 해가지고 집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그냥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그런 시청률에 굉장히 목이 말라 하는 사람들은, 구독자와 이런 거에 많이 목이 말라 하는 사람들은 편집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자극적인 주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편집을 할 때도 내용적인 것을 끝까지 볼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서 영상들을 편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들을 만들 때는 더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한국 본사에서는 이제 너무 자극적인 것에 있어서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그런 딱지 같은 것들을 이제 붙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같은 걸 딱 붙여가지고 이제 수익을 못 내게 자체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대형 유튜버들이 그 채널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새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좀 건전한 컨텐츠로 다시금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들 소재를 또 그렇게 편집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이런 거를 정말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는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이유는 이제 또 사람들이 보도록 자극적으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원리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다 보면 이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TV 채널처럼 머리를 쓰면서 막 보나요? 물론 정보를 할 때는 그럴 때가 있지만 사실 무료하거나 또 재미를 위해서 볼 때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감각에 의지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각에 의지해서 볼 때는 반드시 재미없으면 채널을 돌립니다. 다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찾게 되냐면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 돼서는 물론 유튜브는 그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야동이나 뭐 하드코어 포르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링크 자체를 못 걸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자극적인 영상까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나면 이제 굉장히 좀 찝찝하거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꼭 그런 뭐 야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주제를 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 나서도 굉장히 찝찝하고 불쾌한 경험들을 아마도 다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야동이 이렇습니다. 야동이 어떠냐면 그 TV 채널을 돌리는 거 또는 유튜브에 그 어떤 영상들을 보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이제 포르노를 처음에 세미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니라 감각에 의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자극이 될까봐 제가 내용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좀 더 자극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범주까지는 좀 일반적인 것들을 보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자극적인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실생활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이제 이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으로 포르노를 볼 때 단순히 세미한 포르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지 않을 것 같은 포르노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령을 불문해요. 이제 포르노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제 등급제로 해서 뭐 웹상에서 너는 뭐 이만큼만 볼 수 있고 너는 이만큼만 볼 수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웹상에서는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모든 인터넷망에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뭐 이런 아이들도 그냥 뭐 당신이 19세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yes or no만 그냥 거짓으로 yes라고 누르면 그냥 사이트들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영상들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막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처음에는 세미한 것을 시작하지만 이제 자극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극단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포르노나 야동이 위험하다. 그 자체가 위험하다. 세미한 거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든게 된 그 결과가 뭐냐면 사실 이제 이 영상이 아마도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사건들로 번질 수 있지만 사실 뭐 N번반 사건 또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연예인 어떤 그 몰카 사건들 아니면 그 전에는 뭐 어떤 소라네카 같은 어떤 대형 성인 사이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몸통을 옮겨가고 있는데 이제 주도자와 이제 형식만 다를 뿐 어쨌든 그런 범주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N번방 사건만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요번 N번방 사건만 두고 봤을 때도 그들이 하는 수법도 바로 이런 감각에 의지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일반적인 포르노 사이트에 이제 링크를 걸어두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보려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이트들을 쫙 뿌려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야동을 보는 게 어떻다 그랬죠? 채널을 돌리는 거 또는 유튜브 영상을 바꿔 타는 거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감각에 의지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아무런 의식 없이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아주 이런 심리, 다시 말해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맛보기 영상을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적게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엔 더 많이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엔 아주 이것까지 보려면 너 이 정도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그 보는 사람조차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과 신분증을 찍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걸 협박의 수단으로 썼다고 이제 언론 기사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에 빠져들어간 사람, 또 그것을 이렇게 설득한 사람, 그렇게 꼬신 사람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여기에 그 TV 채널을 돌리는 것 같은 야동을 보는 습관에 대해서 이제 넘어간 사람들은 아주 적나라하게 넘어간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착취한 사람들은 이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동은 어떻다?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에 대해서 일단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회적인 측면은 사실 제가 뭐 여기서 엄청 떠든다고 해서 누가 뭐 이렇게 줄지, 아니면 그게 뭐 입법이 돼서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회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 위로상 얘기하는 건데, 사회에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뭐냐면, 선지적으로 이 포르노와 야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도 좀 다르지만,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교육받은 것에 있어서는 꽤 오랫동안 지키는 경향들이 있고, 그것이 잘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딱 처음에 교육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마치 강박처럼 되게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더 나가서 어떤 사회에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좀 경각심을 갖출 어떤 공익적인 측면들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뭐 선전할 것이냐. 뭐 비슷한 예시들에 있어서는 뭐 그런 거 있죠. 몰카를 찍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떤 사회적인 인식들이나 동의들이 얻어낸 상황이잖아요. 그처럼 야동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런 선제적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나중에 잠재적인 범죄의 요소가 될 수 있구나라고 각인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고 천재들 있잖아요. 마케팅의 천재들. 뭐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아주 강렬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 국민을 상대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회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능 또는 TV 프로에서 이 야동에 대한 농담 같은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잠재적 범죄의 씨앗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범죄의 잠재적 씨앗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제 이런 예능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다뤄서 어떤 야동 아니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마스터베이션은 몰라도 어쨌든 야동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 또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뭐 완벽하게 뭐 그것에 대해서 안 보게 한다던가 통제한다던가, 사실 이거는 저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범죄로까지 가는 데까지는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는, 부모 입장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학교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들에 있어서 미리부터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상들이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식으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교육하기 좀 어려우면 그런 이제 영상들을 좀, 그러니까 교육용 영상들을 좀 찾아서 그걸 보고 나서 뭐 유튜브 할 시간들을 좀 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열린 토론도 가족 안에서 대화가 어느 정도 된다면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너 생각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개적으로 얘기해 볼 기회들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배우자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 간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 제 영상을 뭐 이렇게 매개 삼아서 오늘 영상을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당신은 뭐 본 적이 있느냐, 결혼 후에도 봤느냐, 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데 당신 생각 어떠냐, 이렇게 좀 열린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들 중에서는 이 포르노의 야동을 내 배우자가 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예외죠. 그런 거는 열린 토론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말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인 사람들은 좀 얘기 나눌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되냐?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약간 이제 탁상 행정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좀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한다면 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안 본다 이거는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학을 띄어가지고 아예 안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안 보고 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독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 본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상상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선을 지켜라, 경계선을 설정하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수위물까지만 보겠다 라고 경계선을 지키고, 근데 대부분 경계선을 넘어갈 겁니다. 자꾸. 하지만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 다음에 보지 말아야지. 또 경계선을 넘어가면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는 요 정도 범주 안에서만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멀리 안 가지. 이제 그 경계선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제가 포르노 안 본 기간이 꽤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요런 뭐 텔레그램도 안 해봤고 뭐 엠번방의 사건도 잘 모르지만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만 봤지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이런 야동이나 포르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방치한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다 뭐 조장하고 희화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또 가정 안에 흘러들어갔고 또 가정 안에서도 또 그렇게 허용을 하다 보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요즘 이런 거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 사실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뭐 요 정도 보겠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어떤 꾀무로 인해 꾀어서 거기서 돈을 받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덫을 놓기 때문에 그것에 타고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중독자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중독자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끊지 않고서는 성중독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조절? 이건 없습니다. 성중독자들은 아예 한 장의 포르노도 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위해서 회복을 해나가야지 이것을 내가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조절이 된다면 중독자 아니죠.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독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제 같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외부의 힘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회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뭐 그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또 만드는 사람과 그것들만 좀 플랫폼만 좀 달라지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또 이렇게 선제적인 것, 또 예방적 차원에서 또 개인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선을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쓰면 그래도 조금은
이제 더 극단으로 치닫는 부분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끊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저희 카페나 또 홈페이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회복을 과정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또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